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3장 행렬식에서 세 번째 역행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역행렬의 정의가 무엇이고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가우스 조단 방법과 수반행렬을 이용한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장 3절의 역행렬입니다. 역행렬의 정의와 성질을 알아보고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배울 겁니다. 특별히 수반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반행렬을 이용한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행렬. 자,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의 역행렬을 구하여라. 즉 요게 A라고 하면 A 곱하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곱해지면 I가 되더라. 요것을 우리는 역행렬이라고 얘기하는 D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자, 먼저 여기 행렬을 요런 식으로 자, A하고 D하고 여기 서로 대각선, 주대각선을 바꾸고요. 바꾸고 좌우에 있는 것에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다가 행렬식이라고 이 행렬의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분모에다 써줍니다. 우리가 행렬식이 0이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행렬식이 0이 되면 여기가 0이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0분의 1이죠.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 곱하기 2행렬에서 역행렬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다. AD-BC라고 하는 값을 구해서 앞에다 써주고 그다음 요 행렬에서는 요 대각선, 주대각선 서로 위치를 바꾸고 양 옆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자, 이거는 2 곱하기 2행렬이고 이건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3 곱하기 3행렬은 어떻게 할 것이냐? 3 곱하기 3행렬은 A의 행렬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단위 행렬을 붙이고 단위 행렬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왼쪽을 I로 만들고 왼쪽을 I로 만들면 나머지 뒤에 있는 애가 바로 뭐예요? A의 인버스의 값이다. 요거예요. 자, 요 방법을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와 B가 모두 정방행렬일 때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I가 됩니다. A하고 B가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역행렬인 경우에는 A하고 여기에 B가 서로 역행렬 관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항상 안 된다가 아니라 곱하기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런 B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B가 역행렬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가역적이다. A를 거꾸로 만들 수 있다. 즉 A의 역행렬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걸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러면 B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B의 역행렬은 또 A가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이렇게 가역적인 행렬, 즉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그 행렬을 가역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행렬을 정칙행렬이라고 합니다. 논싱글러 매트릭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은 행렬은 특이하다 해서 특이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가역적인 그 다음에 역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정직행렬이라고 하는 거, 요것이 세 개가 같은 말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A하고 B하고 A 그리고 요것은 I랑 같다.
자, 이렇게 되면 A하고 B는 서로 역행렬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역행렬이 A에 대한 역행렬이 한 개일 것이냐, 더 있는데 한 개만 찾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면, 즉 이렇게 A 곱하기 C나 C 곱하기 A가 I가 된다면, 이런 C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C는 C 곱하기 I로 바꿀 수 있고, I는 지금 위에 있는 성질에 의해서 A 곱하기 B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의 성질로 인해서 보면 여기 결합을 이렇게 결합해주면 얘가 뭐예요? I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I를 곱해주면 I 곱하기 B는 결국 B가 되죠.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B하고 C가 다른 것이 존재한다면 오류가 발생하죠. 즉 C하고 B가 같기 때문에 그 역행렬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역행렬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 가우스 조단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행렬을 변수로 놓고 곱을 구해서 항대 행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식한 방법이죠. 이게 지금 3 곱하기 3 행렬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에서 임의 행렬을 A, B, C, D,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일일이 곱해줘요. 그러면 식이 몇 개 생겨요? 2 곱하기 2 행렬은 4개 생기고요. 3 곱하기 3 행렬은 9개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만들어 놓고 행렬 A, B, C, D로 표현합니다. A, B, C, D 요거의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행렬 구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2 곱하기 2 행렬 외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조단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고 수반 행렬을 이용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식이 좀 복잡한데 그거를 다 구할 수 있으면 그걸 그냥 집어넣기만 해도 역행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하고 B의 곱이 항등 행렬이 됨을 보이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B를 찾아라. 그럼 이거 계산해서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임의의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오더라. 자, 그럼 이 두 간에는 역행렬의 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와 BA가 항등행렬 I랑 같기 때문에 A는 B는 가역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A와 B가 역행렬 관계임을 증명하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A랑 B랑 곱해가지고 단위 행렬이 되는 경우 이게 제일 역행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정칙 행렬, 즉 A와 B가 역행렬이 가능한 A와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역행렬 성질이 성립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A의 역행렬의 역행렬 거꾸로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A하고 B를 곱해서 역행렬 구하는 것은 각각을 구한 거에 곱하기랑 같으냐? 이 교환부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B에 대한 역행렬일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행렬이 주어졌을 때 A, B를 구하고 A, B를 이렇게 구하고 그의 역행렬을 구했으면 각각의 역행렬을 구하고 각각의 역행렬을 구하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온 결과가 같으면 자, 요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거랑 마찬가지죠. 자, 여기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뭐예요? 소인식을 이용해서 여인수를 구하는 거죠.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자 역행렬 구할 건데 자 주어진 A의 오른쪽에다가 추가적으로 첨가행렬을 붙인 행렬을 첨가행렬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기존 행렬에다가 뒤에다 뭘 붙이면 첨가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만약에 A가 우리가 구해서 이제 값이 있는데 요 값의 역행렬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3 곱하기 3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하고 단위 행렬 I를 나란히 이렇게 표시하고요. 가우스 조단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데 이 A를 뭘로 만드냐면 I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요 앞에 있는 A가 점점점 I가 되어가면 자, 그때 요 I 자리에 있던 값이 이제 요건데 얘가 바로 뭐예요?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법은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역행렬 구하는 방법 중에 가우스 조단 방법이 있습니다. 자, 주어진 A 행렬이 있으면 이거 역행렬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에다가 단위 행렬 I를 붙이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첨가 행렬이라고 그래. 자, 이게 첨가 행렬인데 자, 이런 상태에서 요 A를 단위 행렬을 바꿔주게 되면 즉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I로 바꿔주게 되면 이 I는 자동적으로 A의 역행렬이 되어집니다. 자, 즉 A가 항등행렬, 즉 I가 되도록 변화를 하게 되면 그때 뒤에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역행렬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A가 기본인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행이 다 0이 되면 그러면 행렬식을 했을 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중단해서 역행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예제 3-13번입니다. 자,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를 가우스 조단 방법으로 역행렬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A 행렬을 쓰고 오른쪽에다 첨가 행렬을 만드는 거죠. I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뭘로 만들어줘요? 1로 만들어줍니다.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3분의 1로 곱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특정한 행에다가 뭘 곱해주면 행렬식 바뀌지만 얘는 뒤에 짝이 있어서 얘가 바뀌면 뒤에 것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기본행 연산 3가지 다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2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2를 곱해줘요. 그래서 더해줍니다. 그럼 이게 0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뭘로 만들어요? 1로 만들어서 여기 단위 행렬을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1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자, 여기가 0이 되지 얘가 단위 행렬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행에다가 이걸 곱해서 더해준다는 얘기죠. 더해줬더니 여기가 단위 행렬이 돼요. 그럼 그때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바로 A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지금 3 곱하기 3행렬입니다. 자,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요거는 아까 2 곱하기 2행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좀 복잡해지는 거죠. 자, 먼저 왼쪽에다 이걸 쓰고 A를 쓰고 옆에다가 단위 행렬을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단위 행렬을 만들어 주는 건데 먼저 여기가 2하고 1이 있죠. 요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 0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가운데가 1이 돼요. 이거 잘 돼 있어요. 요 밑에 요 피벗이 아니잖아요. 요걸 피벗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 2를 곱해서 더해집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양쪽이다, 아니, 양쪽이 아니고 세 번째 행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 1을 만들어주고 얘를 다 0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3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줘서 얘랑 얘를 0 만듭니다. 이렇게 0 만들었죠. 자, 그리고 여기가 2죠. 자,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돼야 되는데 그게 단위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를 0 만듭니다. 자, 그렇게 놓고 만들어 놓았더니 뭐예요? 오른쪽에 이상하게 값이 바뀌어진 상태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앞에 있었던 애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A의 역행렬의 값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여기가 앞에가 단위 행렬이 됐으니까 여기가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물론 계산해주면 단위 행렬이 되겠죠. 자, 요 A라고 하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 역행렬을 구하여라.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를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단위 행렬을 써놓은 다음에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애는 다 0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0이니까 두 번째 행만 0 만들면 돼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얘를 0 만듭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것이 피벗이니까 얘도 0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더해주면 되죠. 그럼 요게 0 되는데 요것이 마이너스 1인데 2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요 자체도 뭐가 돼? 0이 돼요. 자, 이런 상태. 마지막 행이 다 0이에요. 마지막이 다 0이면 하나의 행이 다 0이거나 하나의 열이 다 0이면 그러면 얘는 행렬식이 뭐예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행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위 행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요거의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 행렬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행이 다 0 돼 버리면 거기서 중단하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역행렬 구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가우스 조던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무식하게 A, B, C, D 이렇게 써가지고 모든 곱하기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식을 여러 개 만들고 A, B, C, D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3 곱하기 3행렬에서는 너무 복잡합니다. 2 곱하기 2행렬까지는 그나마 가능한데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 자, A의 여인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A의 여인수를 B라고 했을 때 이 B는 뭐냐면 A의 여인수의 행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여인수 행렬을 구한 다음에 이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을 구해요. 그 전치 행렬이 수반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수반 행렬은 요거고요. 자, 요거는 그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거는 요 비행렬을 전치해 준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죠? 자, 그래서 A의 여인수를 이용해서 B를 구하고 그거의 트랜스포스를 이용하면 수반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반행렬에다 특정한 값만 곱해주면 그게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A에 대해서 수반행렬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각각의 소행렬식을 구하는 겁니다. 소행렬식은 여기 M의 완완이면 이 자리인데 얘를 기점으로 나머지
요거의 행렬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나왔습니다. M13은 어디냐?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 나머지. 그래서 요것이 되고 행렬식이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표시한 거고 AD-BC 했더니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9개를 다 구한 다음에 요것이 바로 여인수가 되는 건 아니고 앞에다 부호만 결정해주면 여인수가 되는데 맨 앞에 여기 1 플러스 1 첨자를 더해주면 짝수가 되면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붙였죠. 여기 플러스 그대로 갖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는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해서 A의 각각의 여인수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행렬로 만들면 그게 여인수 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인수 행렬이 됐는데 얘의 수반 행렬, 아니 얘의 전치 행렬이 바로 수반 행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수반 행렬이다. 즉 주어진 행렬에 대한 수반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처음에 소인식을 구하고 여인수를 구하고 소행렬식을 구하고 여인수를 구하고 이걸 가지고 행렬을 구하고 여인수 행렬 그리고 요걸 갖고 전치를 통해서 수반 행렬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실은 역행렬인데 수반 행렬을 구하면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어진 행렬의 소행렬식과 여인수와 수반 행렬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간고사에 꼭 서술형으로 내기에 딱 좋겠죠.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소행렬식을 각각을 다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소행렬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걸 기점으로 요거죠. 요거 뭐냐? 1379 요거의 행렬식 구했더니 마이너스 12에요. 자, 여기에서 여인수를 구하려면 얘가 여기 11이니까 짝수니까 그대로죠. 얘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6 여긴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붙이니까 6 여긴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붙이니까 6 자,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2 자, 여기는 여긴 다 플러스고 여긴 다 마이너스네요. 자, 한번 뒤에 가서 여인수와 그 다음 여인수 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6개만 있는데 뒤에 또 3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인수를 구하고 그 여인수를 가지고 여인수 행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인수 행렬을 그대로 그 자리에다 넣으면 돼요. 여기가 마지막에 들어간 거. 얘의 정치 행렬을 구하는 겁니다. 정치 행렬을 구하는 거는 뭐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행을 바꾸면 되죠. 근데 바꾸나 마나 똑같네요. 대칭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꾸나 마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반 행렬까지 구했습니다. 자, 수반 행렬까지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한다? 역행렬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먼저 소행렬식을 구하고 이걸 통해서 여인수를 구해요. 그죠? 여인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인수를 구하면 그걸 갖고 행렬 만드는 것인데 그게 여인수 행렬이에요. 그거의 전치 행렬이 바로 수반 행렬입니다. 수반 행렬. 자, 수반 행렬 구하면 거기에서 역행렬 구하는 건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겠죠. 자, 어떻게 했냐면 이 수반 행렬 구하면 그 앞에다가 A의 행렬식을 나누어 주면 돼요. 우리 2 곱하기 2 행렬에서도 A, B, C, D 이거의 역행렬은 어떻게 됐었어요? 디터미넌트 A 했고 여기가 뭐였어요? DA, B, C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건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수반 행렬 구하고 여기만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을 나눠주면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행렬의 역행렬을 구한 것이 됩니다. 자, 요거의 역행렬 구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2 곱하기 2 행렬은 아주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애는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요거는 주대각선은 서로 바꾸고, 여기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 곱하기 2행렬의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반행렬을 이용해서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를 행렬식을 구했더니 2가 됐으면 가역적이에요. 만약에 행렬식 구했는데 가역적이 아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가역적이니까 역행이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행이 존재하는 거고. 자, 역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인수를 구해야 돼요. 소행렬식을 구했다고 치고, 소행렬식을 이렇게 구했다고 치고, 앞에다 부호를 결정해서 여인수를 구하고, 이 여인수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뭘 만들어요? 행렬을 만들어요. 얘를 여인수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인수 행렬을 구한 다음에 요거의 전치, 즉 B의 트랜스포스를 했을 때가 이게 수반행렬인데 이 수반행렬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구하려고 했냐면 A의 역행렬 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행렬식을 나눠주면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에서 행렬식과 수반행렬을 각각 구하고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거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행렬식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걸 행렬식을 먼저 구하는 게 맞느냐 또 이것도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하튼 조금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여인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얘를 기점으로 해서 요거, 그 다음에 얘를 기점으로 해서 요거, 얘를 기점으로 해서 요거를 구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계산을 해줬더니 마이너스 43이 나왔습니다. 자, 즉 0이 아니라는 거죠.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뭘 구해요? 여인수를 구하고 여인수 행렬 구하고 수반행렬을 구하는 거죠. 자, 먼저 소행렬식을 구했더니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부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는 7이잖아요. 마이너스 7이 7일로 바뀌었죠. 즉 첨자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면 부호를 집어넣으라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여인수를 구했습니다. 그죠? 여인수를 구하고 나서 여인수 행렬을 구합니다. 자, 여인수 행렬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하면 돼요? 전체 행렬을 통해서 수반 행렬을 구하시면 되죠. 자, 여인수 행렬을 구하고 이거의 전체 행렬을 구했어요. 그게 바로 수반 행렬이에요. 수반 행렬에다가 행렬식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역행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의 역행렬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 문제도 A의 행렬식이 25라고 하는 걸 구했다고 하고요. 수반 행렬을 구하는 거죠. 수반 행렬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풀이 과정은 이제 생략한 거죠. 자, 먼저 소행렬식을 구하고 여인수를 구한 다음에 여인수 행렬을 구해서 그거의 전체 행렬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A의 역행렬은 뭐예요? 행렬식이 분모로 들어가고 요거는 뭐예요? 그대로 수반행렬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 3번 문제는 행렬식을 구했더니 0이 나와. 그러면 수반행렬까지 구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게 0이면 수반행렬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가 0이면 뭐예요? 우리가 행렬식분의 1, 여기에 수반행렬을 집어넣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0이니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원래 역행렬이거든요. 얘가 존재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는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행렬식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